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유로 예선 경기 카자흐스탄 대 이제 핀란드. 자 우선은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상대로 이제 승리한 경기를 좀 기점으로 현재 좀 3연승을 이어가면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핀란드 역시 지금 3연승 중으로 기세가 좀 오늘도 굉장히 좋은 거짜님 상황입니다. 별풍선 150개 아이고 오늘 감사합니다. 어쩌님 150개 감사드립니다. 혹시 적중풍으로 약간 좀 감사 의미로 싸주신 거면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쩌님. 아 제가 이거 분석 끝난 다음에 바로 일단은 오늘 조합분이랑 그래도 최종본 또 한 번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일단은 먼저 분석을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선 뭐 이제 카자흐스탄과 지금 핀란드가 현재 3연승 중으로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지금 조 1, 2위의 맞대결로 되었어요. 핀란드가 지금 조 1위고 지금 카자흐스탄이 지금 조 2위인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예상 밖의 그런 순위를 지금 맡은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뭐 요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간략하게나마 봤을 때, 자 양 팀 다 이제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다소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더 좋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홈에 비해 원정에서의 그런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못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원정에서의 그런 핀란드의 좀 저조한 그런 공격력을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반면에 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정보다 홈에서 공격 전개가 더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의 약간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즉 볼 수가 있고, 현재 물론 뭐 카자흐스탄이 핀란드에 비해 전력이 그렇게까지 크게 밀리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역시 지금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정 핀란드보다는 그래도 홈인 카자흐스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은 요거는 카자흐스탄 쪽 프랜승 보고,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그리고 2.5 기준 요거는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카자흐스탄 프랜승 무승부에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르비아 대 헝가리. 자, 우선 이제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루키치, 테르지치 등 어느 정도 결장자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핵심 공격 전력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합니다. 뭐 이제 블라우비치를 비롯해서 이제 미트로비치, 뭐 두산 타디치 등 이제 굉장히 좀 정상급 공격수들이 이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뭐 반면에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 정도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두 팀 다 이번 유로 예선에서 이제 3경기를 치렀는데 2승 1무로 지금 두 팀 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제 양 팀 다 조 1, 2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헝가리가 이제 1위, 그리고 세르비아가 2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뭐 전반적으로 세르비아가 굉장히 좀 기동성이 뛰어나요. 그만큼 좀 빠른 발을 그런 가진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연계 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편에도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에서는 좀 더 세르비아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하지만 지금 이번 대회에서 지금 헝가리가 현재까지 지금 무실점을 기록할 만큼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르비아가 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저 헝가리 수비를 뚫기 다소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홈에서 좀 강한 면모를 보이는 좀 세르비아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저는 만약에 분석가로 보면은 그래도 호민 좀 세르비아 사이드를 보고 요건 한번 고배당으로 그래도 핵무 도전.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은 요건 언더 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세르비아가 좀 헝가리의 수비를 못 뚫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그리고 세르비아 역시 좀 홈에서는 수비 밸런스도 어느 정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요런 점들을 다 고려를 하면은 오바보다는 언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언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르비아 승 고배당 핵무 그리고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코 대 이제 알바니아. 자, 우선 이제 두 나라 다 이제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풀라인업으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도 안 되고 좀 성적도 이제 많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악의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있었지만, 이제 올해 이제 유로 예선부터 폴란드 상대로 그런 승리한 경기를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많이 올라오면서 현재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과 좀 많이 달라진 게 올해에서는 좀 공격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체코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나라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경기 홈 페루제도 상대로 이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전체적으로 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하나 말씀을 드렸고, 우선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점유율 자체는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두 팀 다 그래도 이제 최근 좀 경기에서 공격이 좀 많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도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지금 그나마 제가 체코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는 지금 체코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이제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수비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가 좋은 체코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하면서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이끌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알바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비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체코 사이드로 보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체코 승. 그리고 요거는 뭐 2.5 기준 한번 오바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체코 승에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체코 대 이제 알바니아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대 이제 그리스. 자, 우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지금 그 공격수는 지금 데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핵심 선수들이 몇몇 결장 중인 지금 네덜란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들을 간략하게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 6월 경기에서 이제 핵심 공격수인 데파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공격 전개를 보이면서 나름대로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다만 근데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해도 결과는 썩 좋지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좀 네덜란드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지금 좋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프랑스 상대로 1대0 패배를 당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 좀 수비에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우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위 상승이 좀 많이 급급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직까지 지금 유로 예선에서의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금 어느 정도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스 상대로 기존보다는 좀 더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반적으로 이제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후 역습을 통해 좀 득점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네덜란드가 더 우세하다고 보긴 하지만 현재 그리스가 지금 쉽게 지는 경기가 거의 없어요. 네, 예, 진다고 해도 뭐 1점 차로 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진짜 뭐 간혹가다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무승부까지도 뭐 캐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그리스의 좀 끈질긴 저력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네덜란드의 승 배당이 그렇게까지 크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요 경기는 그냥 승패보다는 고배당 잡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뭐 네덜란드 핵문화, 안 그럼 요거는 진짜 뭐 만약에 네덜란드가 이제 공격에서 삽질을 할 때 무승부도 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언더, 네, 저득점 라인,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덜란드 핵무나 무승부, 안 그러면은 2.5 기준 언더. 자, 네,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랑 그리스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 아일랜드. 자, 우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지금 코나테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현재 지금 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 예선 지금 전승을 달리는 중으로 압도적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유로 예선에서 지금 4경기를 치렀는데 지금 4경기 다 이기면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4번의 그 승리한 경기 중에서 한 번도 이제 실점을 한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지금 수비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격 또한 지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프랑스가 공수 방면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그런 프랑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3월에 아일랜드가 홈에서 프랑스 상대로 이제 1대0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가 비록 그 경기에서 지긴 했지만 나름 프랑스의 공격을 잘 억제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하지만 근데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좀 심해요. 왜냐면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원정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좀 자주 보이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좀 현재 지금 프랑스 상대로 좀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약간 좀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경기는 좀 프랑스가 홈에서 좀 무난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또 지금 전승 중인 뭐 프랑스 사이드를 볼 수밖에 없고, 요거는 뭐 한번 핸디로는 마인승까지도 한번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 승에 이제 마인승. 자, 이렇게 이제 프랑스랑 이제 아일랜드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슬로베니아 대 이제 북아일랜드. 자, 우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 그리고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유로 예선에서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을 기록 중으로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롱볼 위주로 이제 공격을 전개 나가다 보니까 공격 전개가 좀 굉장히 좋지 못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득점 기회도 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이 창출을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좀 북아일랜드 그런 공격 전개에 있어 좀 다소 어느 정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봐요. 아이고, 성수님 반갑습니다. 김성수 1981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성수님 별풍선 100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분석이 거의 다 끝이 나니까 제가 분석이 끝난 다음에 한 번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10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수님. 자, 네 일단은 네 아무튼 계속 한번 이제 이어서 가보면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아일랜드가 좀 공격적인 게 있어서 좀 다소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슬로베니아 역시 지금 공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현재 북아일랜드 상대로 좀 대량 득점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뭐 이제 게다가 이제 요 두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템포가 느린 편에 속하다 보니까 좀 경기 자체도 다소 좀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이제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도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공격이 안 되는 그런 북아일랜드보다는 좀 홈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는 좀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뭐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격 사이클이 완전히 지금 침체될 정도로 공격에서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그나마 득점 가능성이 더 있는 슬로베니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슬로베니아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언더 네, 저득점 라인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슬로베니아 승, 햄무의 2.5 기준 언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유로 예선은 전부 다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있을 월드컵 남미 예선 3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라과이 대 이제 페루 경기. 자, 우선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특급 유망주인 지금 훌리우 엔시소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주요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결장 중에 있습니다. 뭐 이제 쿠에바, 뭐 플로레스, 뭐 브라이언 레이나 등 어느 정도 좀 주요 선수들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일단 뭐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그쵸, 아무래도 핵심 선수인 그 알미론을 필두로 좀 경기에 나설 것으로 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알미론이 좀 영향력을 약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를 많이 보여주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고, 페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라과이보다는 전력이 좀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파라과이에 비해서 크게 밀린다는 생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전력 면에서 봤을 때는 파라과이가 더 높긴 하지만 파라과이가 지금 전력 대비 경기력이 좀 굉장히 좋지 못한 케이스로 좀 선수 활용에 있어서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가 굉장히 좀 좋긴 하지만 막상 뭐 그 재료로 뭐 요리를 하면은 좀 생각보다 좀 맛을 못 내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파라과이가 약간 좀 선수 활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페루가 약간 좀 선수 네임밸류에 비해 좀 경기력이나 안 그래도 조직력이 지금 더 좋고, 그리고 파라과이 상대로도 이제 최근 3경기 2승 1무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상성상 좀 나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 경기는 파라과이 사이드를 보기는 좀 다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약간 좀 파라과이가 선수 대비 좀 아쉬운 경기력 플러스 상성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그래도 페루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페루 프랜승, 그리고 이제 2.5 기준은 이건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페루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대 이제 베네수엘라. 자, 우선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대회든 뭐 친선 경기든 상관없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뭐 비록 이제 친선 경기이긴 하지만 뭐 최근 또 독일까지 좀 잡으면서 좀 최상의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공격수인 지금 루이스 디아스를 필두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베네수엘라 역시 뭐 최근 친선 경기에서 계속해서 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면서 나름대로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근황을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우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점유율은 콜롬비아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가 높은 그런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가 기동성이 그런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좀 수비를 공략하는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전반적으로는 좀 콜로라도가 좀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지금 베네수엘라도 다른 대륙 나라들과 이제 경기를 치르면 좀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남미에 있는 나라들과 이제 경기를 치르면은 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좀 수비에서도 계속해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이죠. 남미 나라들과 이제 경기를 치를 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좀 홈에서 콜롬비아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콜롬비아 승.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마인스까지도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이거는 한번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콜롬비아 승, 마인승의 2.5 기준 오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대 이제 에콰도르. 자, 우선 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가 이제 그 선수 명단에 이제 등록이 됐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부터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데,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뭐 앞에 큰 일정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메시뿐만 아니라 좀 다른 선수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전력 면에서 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뭐 이제 공격수에서 이제 라우타로를 필두로,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서 지금 페르난데스, 그리고 이제 맥 알리스터 등 굉장히 지금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 전력이 좀 남미 중에서 좀 굉장히 좀 최강에 들 정도로 막강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뭐 이제 에콰도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카이세도를 좀 필두로 좀 경기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우승을 하면서 이제 뭐 엔소 페르난데스, 아니면 맥 알리스터, 그리고 뭐 훌리오 알바레스 등 굉장히 좀 젊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경험치를 좀 잘 쌓아가면서 스텝업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도 더 강해졌고, 그리고 지금 조직력도 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좀 굉장히 좀 좋은 지금 아르헨티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오랜만에 좀 국대 경기를 뛰는 거라 어느 정도 좀 선수들 간의 합이 잘 안 맞으면서 좀 종종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에콰도르 상대로 홈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일단 전력 면에서 좀 차이가 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좀 아르헨티나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이전에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실리 축구를 구사하면서 거의 뭐 한 골 정도 넣고 이제 몸 공격적이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경기를 풀어갔다면은 월드컵 기간에는 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이전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이제 플레이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부터도 과연 월드컵 기간에 했던 그런 압박 위주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지, 할지, 할지가 약간 좀 관건인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근데 뭐 이제 월드컵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도 어느 정도 압박 강도를 높여서 좀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어쨌든 네, 좀 말이 좀 길었는데 뭐 이제 결론을 뭐 말씀드리면은 뭐 이것도 분석 결과 봤을 때는 그래도 아르헨티나 사이드를 보고, 이것도 뭐 핸디로 많이 본다고 하면은 에콰도르가 솔직히 좀 약간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좀 쉽게 뭐 대패를 좀 당하지는 않는 그런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햄무냐 마인이냐 고민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번 저는 마인 승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승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핸디로는 마인 승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르헨티나랑 이제 에콰도르 경기까지 다 끝이 돼서 이제 월드컵 남미 예선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경기 네, 오늘의 이제 그 외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선 경기 위주로 한번 또 몇 개 읊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경기 불가리아 대 이제 이란 네, 요거는 뭐 이제 그냥 이란 햄문화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고배당을 가져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대 이제 요르단 네, 요거는 저는 노르웨이 승에 마인승까지 그냥 볼게요. 아무래도 전력 차이가 일단 좀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가 홈이다 보고 그래서 요거는 뭐 친선 경기긴 해도 그래도 노르웨이 사이드에 뭐 마인스까지 같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웨일스 대 이제 한국 네. 요거는 그냥 뭐 고배당으로 무승부 네, 딱 하나 보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요건 저득점 라인 언더 네, 이렇게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자 분석이 이제 괜찮다 소지사랑님 생각되시는 별풍선 분들은 15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소지사랑님 별풍선 150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제 분석 다 끝이 났으니까 한 번에 이제 아까 보내주신 분들까지 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금까지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이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